굿 파트너의 이혼 변호사는 장나라, 예능계 이혼 변호사는 이분입니다. 자, 법원에서 말이죠. 불륜 때려잡고요. 방송에서 이혼설 푸느라고 24시간이 모자란 법조계의 라이징 세치요. 양나래. 양나래 변호사. 아, 요즘 핫한 분이에요. 그 MZ들이 뭐 이혼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요즘에는 손해를 안 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손해를? 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뭐 반반 결혼이다, 뭐 서로 합리적으로 생활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부부 생활은 아시다시피 서로 희생하고 어느 정도 이제 양보하고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활비로 뭔가 마트에 갔어. 근데 우리가 장 보다 보면 여성용품 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야, 왜 영수증에 생리대가 있어? 이거는 너만 쓰는 건데.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생활비 18,000원 더 내. 그러면 상대가 저렇게 나오니까 나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5캔 샀잖아. 나 거기서 1캔밖에 안 마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비율로 따져야지. 그런 게 이제 서로 감정 싸움이 깊어지면 짧은 기간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또 요즘에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SNS 때문에도 진짜 다툼이 많거든요. 뭐냐면 평소에 집에서 남편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그래놓고 SNS에는 사랑꾼인 것처럼 남편이 뭐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한 밥상 막 이런 거 있으면 나 그런 사람 한 명 알아. 그래요? 한 명 알아. SNS에 막 그런 거 올리는 사람 한 명 알아. 나도 와이프 사진만 운동한 사진 올리면서 자기가 응원한다고. 갑자기 머리 쓰다듬는 막 그런 사진 올리고 그런 사람 있어. 가족들이 막 환경이 화이팅하고 이러는데. 맞아요. 따로 연락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왜 안 그러는데 SNS에서 막 그런 척해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류에는 뭐가 있냐면 저 집에서는 태교 여행을 발리 간다던데 우리는 왜 태교 여행 안 가? 이런 식으로 뭐 비교하면서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겠어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자, 이혼 변호사에게 장나라 씨, 양나래. 요즘에 그 이혼 사유로 가장 높은 거 1순위가 뭘까요? 1순위는 저는 불륜으로 꼽거든요. 네. 그래서 불륜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각되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용서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했는데 이게 용서가 되지 않거나 혹은 배우자가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면서 좀 이제 뻔뻔하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심해져서 이혼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부동의 1위는 불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부간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 중에 1위가 결국 불륜이에요. 아니 근데 그 저기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매일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변호사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 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과 정도가 좀 중요해요. 가령 용서하기로 해놓고 평생 그래봐. 2년, 3년 지났는데도 뭐만 하면 그래봐. 근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혼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계속 그걸 추궁하고 계속해서 꺼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유책 사유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의뢰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이 불륜을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게감이 크다.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배우자 유책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걸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게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말인즉슨 서로 용서했으면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발각되면 절대 막 아는 척하지 말고 막 증거 모으라고 막 드라마 보니까 그러던데. 맞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촉이 괜히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배우자하고 맨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막 행동도 뭔가 막 소식 달라지고. 보통 우리가 뭐 핸드폰을 자주 봐요. 뭐 분리수거하러 나가서 오래 있다 와요.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에는 덮어놔요. 평소랑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바람펴? 이러지 말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또 다양한 그 불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최근에 좀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자녀들하고 TV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가 좀 어느 정도 컸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데 TV를 보다가 약간 그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막 키스씬도 있고 약간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걸 보면 엄마 저런 거 무슨 사이야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어른들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저렇게 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딸내미가 아니 그러면 아빠랑 이모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아빠랑 이모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너무 소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거 그 파트너에도 이런 거 있었어. 근데 이제 엄마는 다 뭐 사랑하는 사이는 맞지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매우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구나. 그때 엄마 없을 때 이모랑 아빠랑 우리 같이 놀러 갔었잖아. 그때도 이모랑 아빠랑 둘이 그렇게 사랑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생과 남편의 불륜을 발각하는 와, 거죠. 어디 무슨 고전소설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뭐 증거와 관련한 이야기인데 남편이 아내가 좀 수상한 거예요. 아내가. 분명히 우리가 보통은 외출하고 들어갔다 오면 좀 힘들고 퇴근하고 운동까지 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그런데 아내가 늘 PT 갔다 오면 약간 오히려 더 기운이 나. 뽀송뽀송하고 근데 PT 가면 헬스장에서 씻고 올 거 아니야. 보송보송하고 막 혈색이 돌고 하니까 수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한번 진짜 PT를 하는지 보자 하고 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헬스장에 오기는 왔는데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르는 차량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서 남편이 차 뒤에 이렇게 갔죠.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헬스 트레이너가 내려와가지고 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뭐야, 뭘 가르치는 거야? 차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와 그럼 이거 증거 확보 100% 했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손발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격은 했는데 증거를 확보를 못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내가 누구랑 바람 피우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증거를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아내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 이제 약속 있어 오늘 늦게 올 거야 하길래 오늘도 걔를 만나겠구나 하고 아내를 따라갔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숙박업소를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남자는 다른 남자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야. 핸드폰 메모장을 봤어요. 그런데 메모장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에서 7명의 남자가 있는 거고 각각 거기에 그 남자들의 그 스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어느 어플에서 만났고 키는 몇이고 직업은 뭐고 주로 뭘 할 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7명이면은 근데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보통 상간소송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위자료 청구도 그 남자들한테 할 수 있거든요. 7명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그 7명이 모두가 다 알지는 않았고 일부는 알고 서로 뭐 유부남 유부녀끼리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는 그냥 서로 그냥 익명으로 만나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간 소송도 많이 근데 했죠.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지금 남편이 정신적으로 망가졌잖아요. 네. 이 사람을 뭐 잡아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 네, 이게 형사 범죄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고 그냥 민사적으로 위자료 5천만 청구만 원. 할 수 있는 맥스 거예요. 5천만 원. 와. 근데 그 5천만 원도요.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이 부정행위 외도도 했고 혼외자까지 몰래 출산해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돼야 5천이고. 그럼 지금 이 7명 정도면은 얼마 정도? 그러면은 이제 아내한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 아내한테 이혼하면서 위자료는 뭐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각각의 상간남한테는 각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꽤 많아요. 동호회에서 우리 불륜 많다고 하시잖아요. 맞아, 근데 동호회. 그러면 그 예전에 등산 모임 한참 있을 때는 옛날에 맞아. 그쵸. 저 그런 얘기 살짝 들었는데 그거 맞아요? 그런 목적이 있는 분은 네. 오른쪽 뭐 다리를 살짝 걷고 다니신다.
근데 서로 아는 사인이래. 진짜 너무 끔찍하다. 사실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맞아요. 근데 걷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떡해? 근데 이게 워낙에 매체 미디어에서 나와가지고 다들 안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지금 없어진 거지. 원래는 진짜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형이 그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갑자기 아빠가 만약에 톡프사의 정상에서 이러고 있는 바지 좁혀지면 미칠 것 같아. 아빠 멋있다.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양말 너무 싫으셨겠지. 양말 분명히 약간 싫으셨겠지. 야 이거 우리 범인 잡는 것보다 훨씬 지금 범인 잡는 얘기 좀 무서웠어. 솔직히 그러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목숨을 걸고 경험한 얘기인데. 아니 어떻게 범죄의 세계보다 더 그래? 바로 일단 잠깐 딘딘으로 쉬어 갈게요. 네. 성격이 약간 전문 분야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많이 달라요.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다른데 제가 진짜 친한 동교 오빠는 산재 사건을 주로 하는 산재. 오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업무상 사고 혹은 과로 막 야근하고 퇴근했는데 집에서 조금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전문이시구나. 너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빡빡하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욜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일도 열심히 하고 방송도 열심히 하면 그 오빠가 맨날 주기적으로 저한테 나래야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 내일도 우리가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욜로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형사 사건을 하는 변호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무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열정으로 시작을 하지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인간은 악해. 좀 이런 생각을 하네.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성향이 그래도 사람은 선하지 않을까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넌 정말 아직도 참 순수하구나. 성악설이 맞지 하면서 너무 속기도 많이 속아요. 왜냐하면 의뢰인들한테도. 왜냐하면 사실 제일 솔직해야 되는 게 변호사한테 솔직해야 내 편이 돼서 방어도 해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변호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뒤통수 치기도 하고 변호사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 어떤 식으로?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기 많이 당해. 본인이 경제범이다 하면 본인이 주식 투자나 코인 이런 걸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변이 대단하거든요. 변호사님 이것 때문에 제가 잡혀 들어왔는데 다음번에 A라는 코인 변호사님 제 말 믿고 진짜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접견을 갈 때마다 들으면 사람이 혹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서 처음 거는 그리고 또 오르잖아. 맞아요. 처음 건 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수익을 얻기는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스가 있는 건 같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좀 피해를 보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도 어쨌든 간에 영향을 좀 받았겠네. 처음에 이제 이혼 전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약간 좀 초월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건을 다 남자를 좀 불신하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이혼 전문은 좀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저는 등산 가면 모든 사람 다 불륜으로 보이고. 바지 왜 걷었어? 바지 왜 걷었어? 배드민턴 가면 저 사람들 저 뭐야 관계가 뭐 이렇게 보고. 뭐야, 왜 시카생을 왜 하자는 거야? 있잖아요. 모자 왜 뒤로 섰어?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제가 조금 저는 바뀐 점이 저는 원래 굉장히 보시는 것보다 더 원래 외향적이고 더 되게 외향적이었어요?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아까 그 아마존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그나마 나아진 거네. 근데 일단 이혼 사건을 잘하는 변호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잘 듣고 공감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어떤 분은 되게 쿨하게 넘길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그게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내 상황처럼 이해를 해야 그리고 좀 공감을 해줘야 소송에서 잘 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리액션이 좋다는 얘기네. 네. 리액션이 좋아요. 우리 지금 보니까. 근데 또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잘하려면 글을 잘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변호사가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변호사는 서면으로 싸우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막상 재판에 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는 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재판을 막 10분 이렇게 하는데 실제 재판은 1, 2분 만에 끝나거든요. 대부분 이미 글로써 주장을 다 하기 때문에 글을 잘 써야 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약간 감정적인 글쓰기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형사 사건은 그 일정한 팩트만 있으면 되거든요. 뭐 가령 2월 10일 저녁 10시 어느 장소에서 어떤 흉기를 가지고 몇 회 찔렀다. 딱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령 이혼 사건이다.
가정폭력이다 이러면 저는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 팩트 증거로 나열하지만 제가 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힘든 와중에 어린 자녀를 생각하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력이 멈추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일반 사건보다 서면 쓰는 게 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판사님도 조금 수준 낮은 질문인데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얼마나 수준이 낮길래. 이러려고 불렀는데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서 실망했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인데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수, 배우, MC 파트가 있는데 변호사는 어느 쪽 파트가 제일 요게 좋아요? 궁금하잖아. 그럼 나 같아도 나는 그러면은 경제 쪽 가고 싶지 하는 것처럼. 의사분들도 다 수임료가 근데 다르니까. 제가 이제 아는 선배는 진짜 10대 그룹 총수의 이제 변호인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덩어리가 크니까 많이 없더라고. 거대 기업 대 기업 싸움이다 보니까. 아니 이제 근데 그건 한탕이 크지 않나? 근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요즘 이혼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 네, 많고. 근데 진짜 소송에서 중요한 거는 결과로 승소를 하는 거, 좋은 결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분이 자기의 모든 한을 풀어내고 마음의 응어리가 없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엄청 미워했는데 제가 서면 작성한 거 보내드리면 변호사님 울면서 전화 오세요. 그동안의 생활이 다 이렇게 녹여내 있어서 너무 감동이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혼 소송 1타 강사 우리 양나래 씨가 요즘에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증거를 합법적으로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잡는 게 불법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차량이나 방 안에 감청하거나 우리 핸드폰에 스파이 앱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증거를 수집을 하면 예전에는 불법이어도 증거로 쓸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24년 5월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통비법 위반을 통해서 수집한 증거는 재판상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이혼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증거도 인정 안 되는데 게다가 내가 형사 범죄자가 되는 건데 이거는 무시무시한 게 우리가 보통 초법이면 벌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통비법 위반 그 불법 녹음은 집행유예부터 시작해요. 실형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럼 그거는요? 사람 써서 막 붙여가지고. 네. 그 신용정보보호법이 좀 개정되면서 사설 탐정이 합법화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령 뭐냐면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은 거. 드라마에 나오는 네, 그 정도는 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치 추적기를 쓱 붙여놓고 따라다니면서 찍는 거는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제 배우자가 누구고요. 어디 좀 봐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의뢰를 받고 돈을 챙긴 다음에 그 배우자한테 가는 거예요. 당신 아내가 혹은 당신 남편이 나한테 이걸 의뢰했다. 역딜. 당신이 나한테 얼마 주면 내가 며칠 따라다녔는데 뭐가 나온 게 없다고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피해를 진짜 인류에 다 사라진다. 네. 그래서 막 저한테도 아무래도 사건 맡기러 오시면 변호사님 저 탐정 좀 소개해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 하지 말고 합법적인 선에서 가령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요즘에 태블릿 같은 거 공유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공유하는 태블릿에서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거 혹은 이제 카드 영수증을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증거보전 신청 같은 거 해가지고 영상을 합법적으로 이제 수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내가 약자가 되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통비법 하나 말씀하셔서 하나만 팁을 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인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이 앱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이 증거야라고 해서 제출하면 이건 불법입니다. 내가 통화한 거는 괜찮아요. 내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인정이 괜찮아요. 돼요? 내가 내 목소리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녹음되고 있는 걸. 그래도 그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가 없는데 몰래 한 거는 법의 처벌을 받는 거고.
통화하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